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1.47% 하락, 코스닥이 마이너스 0.96%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뭐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갑자기 미선물이 급격하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장에도 우리 증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미선물이 이제 뭐 그냥 밀렸으면은 충격이 공포심이 좀 덜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어떤 그 이유가 나타났죠. 증시의 어떤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트리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어졌고요. 요거를 이제 WHO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라고 명칭을 이제 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전파력이 델타에 비해서 뭐 6배 이상 강하고 특히나 가장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것은 어떤 뭐 전파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미 이제 델타에서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성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백신 무력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는 조금 공포심을 많이 자극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예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시장 상황과 지금 시장 상황은 조금 많이 다르다 보니까 델타 나왔을 때가 이제 여름쯤이었죠. 7월, 8월이었고 뭐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게 뭐 크게 급락을 하거나 뭔가 어느 정도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조정 한 뭐 5% 정도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이끌었었는데 요때랑 이제 어떤 면이 좀 상황이 다른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방역을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미국 비롯해서 유럽은 이제 거의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뭔가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거의 뭐 최고치로 이때 당시 뭐 기억에 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같은 거 보면 다 마스크 벗고 응원을 하고 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최고치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뭐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기 전서부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5차 대유행에 대한 공포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확진자가 하루에 뭐 5만 명 이렇게 좀 나왔으니까요. 그나마 이스라엘이 부스터샷을 좀 적극적으로 맞으면서 그나마 좀 양호한 상황이었지만 유럽 뭐 미국은 가장 심했던 작년 겨울보다도 더 큰 확진자 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뭔가 좀 불안불안한데라는 그런 이제 공포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악재가 출현을 해버리니까 훨씬 더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고요. 충격이 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증시 이제 시간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는 전 종목이 좀 다 빠졌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주말 동안에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뉴스도 찾아보고 뭐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 어찌됐건 지금 뭐 전파력이나 백신 무력화에 대한 어떤 뭐 이제 조사가 좀 진행이 되려면은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2주라는 시간은 시장에서는 뭐 가장 시장에서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뭐 나올 때쯤은 이미 뭐 시장이 다 박살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에게 그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당장 내일, 모레, 다음 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그러니까 뭐 결과가 당장 내일, 모레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 그리고 이 조사가 끝나고 나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을 새로 개발하는 데까지 모더나 같은 경우는 한 60일 정도 걸릴 거다라고 말을 했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100일 정도 걸릴 거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오미크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현명한 뭐 판단은 거의 뭐 전무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냥 저도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시장 상황은 좀 델타 때랑 다르지만 델타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델타 변이 때를 생각하면서 대응을 좀 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도 좀 생각이 흘러갔고요. 그래서 이제 델타 때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 막 출발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이번에 이제 뭐 이스라엘 비롯해 가지고 미국, 유럽도 빠르게 좀 입국 제한을 했고 뭐 이제 봉쇄 조치까지도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때보다는 훨씬 대응에 있어서는 좀 민첩하게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뭐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뭐 이제 전파력과 치명률 그리고 백신 무력화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셀지 위험할지는 지금으로서 알 수는 없지만 델타 때보다는 그 감염되는 전파의 속도가 조금 덜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뭐 단기적인,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여기서 꺾일 것이냐, 단기 조정 후에 갈 수 있을 것이냐는 결국에는 이제 뭐 2주 뒤에 나올 그런 뭐 이제 조사 부분에서 백신이 소용이 없다. 새로 좀 개발에 착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전 세계가 이제 봉쇄령 내려지고 다시 이제 예전에 셧다운 형태의 로 가면서 전세가 좀 출렁거린다면은 그때는 추세가 완전히 좀 꺾여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2주라는 시간이 있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뉴스들로 뭐 이제 뭐 나오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뭐 이제 뭐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보다는 제 방송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당장 내일 그리고 모레 뭐 다음 주에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전파력이 이제 델타 때보다 조금 이제 덜 하다면 어느 정도 또 시간은 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무조건 뭐 이제 안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오미크론을 이제 처음 알린 남아공 의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특이한 형태긴 하지만 위험성이 막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다. 뭐 그런 뭐 뉴스도 있고 델타 변이 충격보다 훨씬 이제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백신의 효과를 좀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보호 효과를 완전히 뭐 무력화하지는 뭐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이건 뭐 저도 뭐 전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개인 투자자로서 뭐 이제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전파력은 확실히 델타보다는 많이 높은 거는 맞고 앞으로 이제 백신이 뭐 얼마나 이제 무력화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2주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어느 정도는 좀 벌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지금은 이제 세계 각국이 대응이 델타 때보다는 좀 빠르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이 전파의 속도가 막 시장을 진짜 막 뭐 손 쓸 수도 없을 만큼 급락시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하락이 나오더라도 중간중간에 어떤 뭐 기대감에 의해서 뭐 전파력이 좀 느리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충분히 또 탈출할 수 있는 반등 여부도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트레이더기 때문에 당장 내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뭐 이제 기술적이든 뭐 매매 전략이든 뭐 이제 각자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조금 전략을 타이트하게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는 여기 이제 쌍바닥을 지지했던 구간의 저점 1900포인트가 사실상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지금 한 1.3% 정도 남았기 때문에 깰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뭐 살짝 깼다가 뭐 좀 회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내일 미국 이제 우리 장 열리기 전에 미국 선물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랑 뭐 어느 정도는 이제 하루 먼저 빠졌기 때문에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 아무튼 뭐 개파락은 크게 내려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2,900 정도에서 개파락을 시작한 다음에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반등이 세게 나오느냐, 이대로 밀리느냐, 아니면 반등이 좀 나오는 척 하다가 다시 2900을 깨고 밀리느냐,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코스닥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80포인트 정도 부근에서는 시가 개파락을 좀 크게 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다라기보다는 요 정도에서 차라리 개파락, 그러니까 개파락을 할 거면 아예 진짜 크게 2.5% 이상, 한 3% 이상, 3% 정도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차라리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개파락이 얼마 정도 하는지는 내일 뭐 미국 선물 영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이제 세워보면 코스닥도 이제 여기서 지지받았던 이제 980포인트 구간 요 정도 부근에서 이제 만약에 개파락이 시작이 됐다가 개파락 후에 장 초반에 이제 살짝 밀 수는 있습니다. 뭐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뭐 예를 들어 시작했다가 살짝 장초에 밀었다가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가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내일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급반등은 이제 미국장이 월요일 날 뭐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주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일인 것 같고, 내일은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잡아주는지, 그러면 뭐 반등이 좀 나왔다가 또 밀려서 요 정도라도 좀 마감을 해주면 그 다음날 미국 증시가 이제 뭐 과도한 공포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 증시는 아마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해놓고 미국 증시가 또 밀린다면 그때는 조금 많이 감당을 해야 될 수준의 급락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지지 자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920포인트 이제 전저점까지는 열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이제 오전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어설픈 기대감이 시장에 뭐 반영이 되면서 개파락을 적게 한다. 그럼 이거는 오히려 조금 위험 신호가 될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파락을 적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 이거 개파락 생각보다 덜하네. 그래갖고 막 매수 들어오면은 잠깐 개인들에 의해서 반등 나왔다가 쭉 이렇게 밀어버릴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종목들을 일단은 너무 과하게 뭐 손절을 한다거나 비중 조절을 하지 않고 조금 버텨볼 만한 시나리오는 개파락을 크게 한 다음에 반등이 이 정도 나와주면서 끝이 나고, 그 다음은 미국장의 운명에 어느 정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저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불안한 구석이 뭐냐면 금요일 날 수급 상황을 보시면 개인 매도에 외인 기간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시장이 빠졌다. 좀 특이하죠. 사실은 시장이 빠지는 날은 거의 대부분이 외인 기관의 매도가 잡히고 시장이 오를 때는 거의 대부분이 개인의 매도가 잡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장중에 보면서 개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외인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는데 지수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이제 메이저 수급 세력들에게는 이번에 어떤 이제 한 번에 또 출렁일 수 있는 조정이 지금 증시를 무겁게 항상 만들고 있는 개인들의 신용 물량, 레버리지 물량을 어느 정도 한번 또 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번에는 뭐 추세적으로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대세 하락으로 갈 거야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보고 있진 않지만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일 뭐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미장이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그거를 우리 증시가 거스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미장이 하루 더 뺀다면 그때는 정말 이제 뭐 개인들 좀 많이 힘들 수 있는 그런 구간에 한번 털어먹고 다시 뭐 이때랑 비슷한 유형으로 급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지금은 전략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매매에 대한 관점에서 어찌됐건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강한 종목은 강한 테마는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곳들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최대 관심 테마는 코로나 관련 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장 후반에. 그래서 일단은 랩지노믹스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진단키트 중에 이제 조금, 그러니까 조금 시총이 작은 애들 중에는 랩지노믹스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시총이 좀 큰 애들, 약간 좀 실적으로 지금 승부 보고 있는 애들 중에는 시젠이랑 SD 바이오 센서 얘네 둘이 가장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 물론 이제 휴마시스는 뭐 상승률은 금요일 날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시간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랩지노믹스 다음으로 휴마시스가 많이 올랐고요. 시젠이랑 SD 바이오 센서는 아무래도 거래 대금은 많이 몰리고 있지만 변동성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또 크지는 않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떤 좀 취향에 맞게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랩지노믹스는 이제 아마 갭을 많이 떠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얘는 접근하기에는 좀 그렇죠.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반면에 휴마시스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를 이제 시간에서 19,250원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갭이 뜰 건데 2만 원을 돌파하는 모양새. 이 부분을 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어찌 됐건 이 앞으로 지수가 안 좋을수록 코로나 테마는 강하게 움직일 거고요. 코로나 테마가 이제 갭 두고 막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만약에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면 아마 그때는 코로나 테마들이 다시 또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박자들을 맞춰가야 되는데, 저는 뭐, 여기도 이제 다 제가 모아놨지만, 코로나 관련주들 vs NFT 게임 메타버스. 어떤 그 시속 게임이 며칠간은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NFT나 뭐 게임 뭐 메타버스 애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이제 조정도 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주말 동안에 좀 뉴스도 많이 찾아봤고 그러면서 든 생각은, 일단은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출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결국에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급적으로는 코로나 테마 vs 뭐 이제 최근에 주도주했던 애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결국에는 다시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봉쇄 셧다운에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거리두기 방역이 또 다시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테마로, 섹터로 돈은 몰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가장 뜰 수밖에 없는 게 메타버스일 거고요. 게임일 거고 NFT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얘네들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만약에 조금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담아야 된다라는 뭐 관점으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힌트를 제가 어디서 좀 얻었냐면, 어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 때문에, 그러니까 목요일은 휴장이었고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이제 전장만 했잖아요. 오전장만 하고 이제 1시에 끝이 났는데, 증시가 급락을 하는 가운데도 이 증시의 메타버스를 이제 대표하고 있는 로블록스가 장 초반에는 4% 가까이 그러니까 화이자랑 모더나 비롯해가지고 바이오 관련주들을 제외하면은 거의
전 종목 중에 유일하게 빨간불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던 애가 로블록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우가 한 1% 내외로 떨어질 땐 로블록스가 3, 4%대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우가 아니라 나스닥이요. 나스닥이 뭐 이제 2%대까지 떨어지니까 얘도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이제 하락 전환을 했고요. 모더나랑 화이자만 좀 빨간불을 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급락이 시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로블록스는 큰 반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서도 우리는 시장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올 때 가장 주목해야 될 테마로 저는 메타버스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힌트는 우리 장에서도 좋습니다. 보시면 위즈윅 스튜디오가 시간에서 3.5% 정도까지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덱스터나 덱스터도 조금 시간에서 오르고 있었고 MP도 다른 애들 다 마이너스 치고 있는데 그래도 보합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제 버티지를 못하니까 음전을 해버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미증시의 어떤 오미크론 악재로 인한 급락이 아니었으면 가려고 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뭐 그냥 완전히 우리가 이제 생각한 거 이상으로 시장이 진짜 반등도 없이 막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메타버스고 게임이고 뭐고 다 하락을 할 거예요. 진단키트 비롯한 코로나주 빼고는 전부 하락을 할 겁니다. 근데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이제 급락을 하지 않고 뭐 개파락했다가 반등도 좀 나왔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반등도 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반등이 나올 때마다 가장 강할 수 있는 테마는 저는 여전히 메타버스다. 대신에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제가 저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타이밍이랑 똑같아요. 비덴트 단알 비롯해가지고 NFT가 거의 한 이틀, 3일 동안 엄청 강했고, NFT가 만약에 죽으면 바로 메타버스 반등 나온다고 저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날 NFT가 어마어마하게 강했고, 물론 금요일도 강했지만 이날만큼은 아니었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죠. 뭐 금요일날 게임빌이나 뭐 카카오게임, 위메이드, 펄어비스 뭐 이런 애들 반등이 잘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타자는 생각보다 반등이 아직은 좀 덜 나왔었던 위즈윅 스튜디오도 미장이 아니었으면 아마 갭 뭐 3, 4% 띄우고 이렇게 반등을 한번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MP도 자리가 괜찮잖아요. 잘 버티고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이제 개파락하고 당연히 오전장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이 몰릴 겁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랩지, 휴마시스, 시젠, SD바이오 센서 요 정도. 물론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 뭐 시간에 상한가다 가고 가볍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런 애들은 급등 나왔다가 혹시 또 시장이 막 반등 나오면서 우려감이 해소되면 급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거래대금 좀 많이 실렸던 대장애들로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백신에서는 SK 바이오 사이언스 얘도 제가 뭐 요날부터 말씀드렸죠. 수렴 딱 요날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아무튼 백신 쪽에서는 SK 바이오 사이언스 보시고 치료제 쪽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보시고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나노 CMS가 이제 박멸 램프 개발, 코로나 박멸할 수 있는 램프 개발해가지고 그 이슈로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냈던 애인데요. 얘 진짜 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여기 9만원 가격대를 웬만하면 코로나 이슈가 지속이 된다면 여길 넘고 전고점까지 한번 트라이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도 지금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 음압도 뭐 지금 뭐 난리가 났기 때문에 GH 신소재도 시간에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 8,000원 구간이 돌파가 나오면 이 위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택치료 인성정보 보시고 재택근무 관련지 알서포트 올라왔죠. 분봉도 보시면 흔들긴 했지만 종가상 어느 정도는 다시 맞춰놨고, 포장재에서 뭐 대형 포장 얘도 여기 이렇게 딱 2,750원 뚫어내게 되면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아무래도 모더나가 이제 오미크론 이제 백신을 만드는데 한 60일 걸린다고 좀 말했던 부분, 화이자는 이제 100일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더나가 한 22%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앞으로 모더나가 이제 백신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더나 관련주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는 죽어도 지켜주고 있는 AB 프로바이오, 얘도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관련주들은 요 정도. 그 다음에 NFT는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오른 NFT가 보다는 이제 게임주나 메타버스 애들. 그래서 게임주 중에서는 뭐 펄어비스나 뭐 물론 이제 급등한 게임빌 이런 애들은 우리가 뭐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좀 그래도 조정이 나왔을 때 만만하게 리스크 없이 접근해 볼 만한 애들은 펄어비스나 NC소프트 정도 가격을 주면, 얘도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뭐 12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스윙으로 접근해 볼 만한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NC소프트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타점이 이제 21선 눌림목자리였거든요. 요 정도 구간은 어느 정도 온 것 같다. 얘도 뭐 이제 이 가격대를 훼손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중에서는 얘네들, 그리고 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4일 동안 좀 이렇게 지지하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급락하면 아마 여기 좀 깨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얘는 조금 이제 여기서 추세 꺾이면 이렇게 가기가 조금 무거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잠시 보류. 뭐 차라리 카카오 게임즈 같이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낫다. 이런 애들이 이제 반등 나올 때 반발력이 세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위즈익 스튜디오 보시면 뭐 얘도 한 3.5%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양호하게 시간에가 마무리 되어졌죠. 그래서 시장 반등 나올 때 아마 가장 좀 빠르게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MP도 뭐 좋게 보고 있고요. 덱스터도 눌림목 자리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메타버스를 월요일 날 보내려고 했던 세력들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네라고 판단을 하면 한 번 정도 더 꺾고 갈 수도 있긴 합니다. 한 번 정도 더 꺾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MP도 여기서 한 번 더 꺾고 가도 무리가 없기는 하잖아요.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21선 눌림목에서 보내면 되니까. 덱스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조건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만약에 조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물론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조금 뭐 접근 전략을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을 때는 정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이게 가장 강했던 섹터 혹은 뭐 테마, 그리고 앞으로 강할 수 있는 코로나주 같은 그런 유망 테마 딱 한 개씩 정도만 뽑아서요. 얘네들 말고는 너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수록 최고로 강한 뭐 테마와 섹터 안에서만 좀 놀려고 해야 뭐 이제 수익이 날 때도 좀 많이 날 거고요. 손실이 혹시 난다 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물려 있다가도 반등이 어찌됐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가장 최근에 제일 강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만 저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